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리스에 대해서 강조할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몸이 특히 젊은 남자의 잘 빠진 몸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체력 단련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그거에 걸맞은 그런 조각들을 해서 신에게 바치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 물론 이제 그거는 귀족이나 이런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겠지만 그걸 죽었을 때 무덤에 맞으면 부장품을 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비석을 세우거나 이렇게 망자를 기리는 조각 작품이었는데 그런 걸 쿠로스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코레고 쿠로스인데 이 쿠로스 조각이 초상, 그리스에서도 초상, 사람의 실제 인물을 그리는 초상 조각이 없었다고 말하진 않지만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대개 얼굴도 뭡니까? 몸이나 육체나 얼굴이나 다 이상화된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망자를 기릴 때 이 젊은 친구가 죽었는데 그 망자를 기릴 때 그 망자의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잘생긴 얼굴, 잘 빠진 몸매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이었습니다. 나중엔 좀 바뀌지만 적어도 5세기, 기원전 5세기까지는 망자를 기리는 조각도 실물하고는 달리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신이 인간에게 하사한 최고의 그 선물이 뭐냐? 인간의 몸입니다. 육체인데. 근데 그것을 이제 하려면 인간도 그거에 못지않게 멋있는 조각상을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거나 망자를 기리는 이런 조각을 만든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각들이 이제 이게 그 5세기에 폴리크레이토스라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아테네 그 파르테논 아크로폴리스 공사를 총주관하고 파르테논 신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조각상을 만든 페이디아스 못지않게 중요한 조각가인데 폴리크레이토스라는 조각가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주로 청동 조각이 아주 능했는데, 이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 시대에 제작된 청동 조각들은 7점인가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굴이 된 거고 나머지 대부분이 아니죠. 뭐 거의 99% 이상은 로마 시대 대리석 복제품인데, 왜냐? 청동 조각이 우선 재료비가 굉장히 비싸고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시대의 조각 작품은 로마 시대 복제품을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지만 그 복제품 수준도 대단하죠. 이건 창을 든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뭐라면 도리포로스라고 합니다. 도리포로스인데 실물 크기다. 2.1mm 실물 크기인데 정말 창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리면 대개 이때는 창을 든, 그러니까 이 긴 창을 든 부대가 그걸 팔랑크스라는데 그 부대가 주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뺐죠. 그걸 뺐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체력 단련이나 운동 경기를 할 때는 나체로 했지만 다른 때는 다 옷을 입고 했는데 영웅적 나체,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나 전투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나체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왼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해서 창을 든 왼손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이걸 콘트라포스토 자리하죠. 그러니까 이 자세랑 이 자세 보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만들어낸 것도 고대 그리스 조각의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조각까지 우리 이 프로그램의 뒤에 있는 다비드상처럼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완벽한 남자의 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폴리크레이토스, 우리가 이제 8등신한 말 들어보셨죠? 폴리크레이토스가 이론서를 썼습니다. 그 이론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걸 뭐라고 불렀냐? 폴리크레이토스가 아주 대담하게 캐논,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각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만한 거죠. 사람 조각은 뭐냐? 얼굴하고 인체하고 1:7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가 스스로 캐논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캐논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다 따르라 이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그 인체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폴리크레이토스의 도리포로스, 이게 이제 폼페이 근처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폼페이는
베스비우스 화산 덕분에 그때는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나중에 우리들한테는 일종의 좀 역설적이면 축복이죠. 왜냐면 그 화산지에 묻혀서 그것들이 그대로 발굴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시대 또 로마 시대 많은 중요한 유물들이 폼페이랑 폼페이 일대에서 발굴된 게 대단히 많은데 이 도리포로스도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완벽한 인체인데 특히 얼굴 표정이 아주 평온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자기 통제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통제가.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됐으니까 고전 그리스, 고전기 조각들의 얼굴은 다 맞으면 자기 수양이 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격정적인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나지만 이게 이제 약간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문제는 성기를 노출했지만 성기를 절대로 크게 그려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걸 이제 스몰 페니스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과도하게 하면 그게 눈에 거슬리죠. 이게 완벽한 몸매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보셨죠. 그 항아리 그림에 사티루스의 성기를 크게 하는 것은 희극적이거나 좀 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성 나체 조각을 할 때는 성기는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법칙이 있어 나중에 미켈란젤로도 그걸 합니다. 마찬가지죠. 미켈란젤로도 이제 완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조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 남성 나체랑 여성 나체랑 제가 볼 때는 남성 나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렵죠. 여성 나체는 특징이 뚜렷한데 남성 나체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여성 나체는 어떻게 했냐? 여성의 몸은 그 육체적인 매력을 표현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범위 옷주름입니다. 이게 그 파르테논에 있는 역시 페디몬트에 있는 조각인데 보십시오. 여신의 조각인데 여신의 옷주름에 의해서 몸에 딱 달라붙는 옷주름에 의해서 가슴하고 이런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소위 말해서 그 성적으로 매력이 있죠. 또는 이렇게 이거 이제 니케 여신이 신발을 고쳐 신는 장면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요새 말로 야합니다. 가슴도 딱 드러냈고 여기 이 가운데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옷주름 위에서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근데 나중에 이제 4세기 중반에 저 유명한 크니도스의 프락시텔레스가 크니도스의 비너스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가리죠. 손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립니다. 근데 이 가린다는 건 뭡니까? 오히려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매혹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육체의 매력은 이렇게 옷주름으로 강조하든지 아니면 가림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뭐랄까요? 매력이 있다고 말할까요? 더 은은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로마 시대에 베니스 푸디카, 정숙한 비너스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또 하나 이제 상아랑 금을 쓴 조각이 그리스는 굉장히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금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아테네 신의 큰 걸 아테네 파르테노스를 할 때 금을 거의 1000kg 이상 썼다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그런 그 장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크리셀레판타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상아랑 금이다. 이거 그런 용어입니다. 저는 상아가 얼굴을 상아로 만드는데 꺼멓게 됐습니다. 빛이 발해서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비싼 조각인데 이런 조각이 유행할 정도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시대가 이렇게 조각에 전설이 되는데 제일 많이 쓴 재료는 청동하고 대리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동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인물상은 실물 크기의 인물상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우리 정 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가 아폴론의 아들인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폴론도 치유의 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아스클레피오스가 이어받아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그리스 시대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지금의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나라에 뭐 큰 병원이 있듯이 그런 병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치료 방법이 상당히 다른데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둥이 요 지팡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이 뱀이 지팡이를 감은 이게 이제 그 어떤 치료의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성의 과도한 성기는 사티로스 플레이가 이제 이런
희극적인 아주 그 성적인, 우리도 이제 그 성적인 문제가 농담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티러스 플레이, 사티러스 연극을 보고 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프리아포스라고 남성의 거대한 음경을 상징하는 그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아포스, 이게 이제 굉장히 희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웃음이 나오시죠. 프리아포스라는 신인데 이렇게 거대한 성기를 들고 벽화로 이렇게 됐습니다. 폼페이 시대에, 이건 폼페이의 벽화인데 폼페이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 프리아포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뭡니까? 다분히 희극적이죠. 이걸 보고 다 깔깔대고 웃는데 사티러스 플레이가 바로, 사티러스 연극이 바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대 분자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하고 나왔을 거다 해서 남성 성기는 이렇게 좀 추한 면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희극적인 거에서 이 프리아포스고, 정식 조각에서는 남성 성기는 눈에 띄지 않게 스몰 페니스 하는 게 원칙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